전자기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에 이어서 간밤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관세와 관련돼서 엄청났던 리스크,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돼가는 시그널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큰 폭의 반등을 보이진 못했는데 이 중에서 S&P 500이 0.8%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고요. 다우도 비슷한 지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종목은 서로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간밤 애플이 3% 정도 추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추가 상승폭이 7% 가까이 됐었다가 장 후반부에 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WTI 같은 경우는 이날 증시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이 원유 수요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이날 증시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을 보였고 이 월러 이사가 아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여파가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나름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내놓으면서 이날 증시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3%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가장 저점을 이 월러 비둘기 발언에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후퇴일지 아니면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반전 시그널이 될지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증시에서 발표가 됐었던 주요 경제 지표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연은의 1년 기대치 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도 보고 너무 올라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유독 더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불안했던 건 역시나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3.6%까지 올라왔는데 23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직전월이 3.1%였는데 0.5%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과 함께 실업률에 대한 부담감까지 같이 안아갔습니다. 실업률이 앞으로 미국에서 더 오를 것이다라는 지표에 44%의 상승 확률이 나왔고요. 실업률 또한 직전월 대비는 4.6%, 코로나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이 물가는 오르고 사람들의 실업률은 올라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간밤 경제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약간은 기조를 좀 알 수 없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일 다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간밤에는 자동차 업체를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생산을 그대로 미국에 가지고 오는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발언을 내놓으면서 의약품과 관련된 코멘트도 함께 내놨습니다. 의약품에는 곧 품목별로 관세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예고의 말을 내놨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높은 관세율로 전 세계를 패닉에 몰아넣더니 그 뒤로 하나하나 약간의 유연성을 보이면서 이 협력의 의지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시장에 좀 크게 작용되는 자동차 제조업 쪽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 면제 소식은 일시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만약 국채 금리가 5%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S&P는 아마 5,000에서 5,500 사이를 횡보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일단 간밤 10년물 국채 금리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금리 폭은 크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볼 긍정적인 섹터와 부정적인 섹터도 함께 나열을 해줬는데 운송이나 반도체, 소재, 자동차, 제약바이오가 이번 1분기에 긍정 실적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소비재 쪽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판 정리를 먼저 해봤는데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의 종목별 이슈들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기업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관세 면제로 인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전반적인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2.2%대 상승 기조를 보였고요. 팔란티어는 이 나토와 함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한때 9% 넘는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5%까지 최종적으로 종가 유지를 해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는 소식을 들고 왔죠. 지난주에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엔비디아 젠슨 CEO가 직접 면담 진행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음에도 일단은 이날 증시에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섹터의 흐름들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그리고 이슈 있는 종목들만 놓고 보자면 어제 중국이 관세에 대한 또 보복 조치의 일환이었을까요? 히토류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속보로 전해오면서 이날 히토류 관련주들이 뉴욕 증시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MP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이날 증시에서 20% 넘는 깜짝 반등세를 보였고요.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은행주들의 실적,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날 증시에서 2% 가까운 반등세를 보였네요. 마지막 섹터도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일단은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날 증시에서는 완성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죠.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GM이나 스텔란티스가 큰 폭의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장중에 5.6%까지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볼 주요 일정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이 연은 총재 연설을 통해서 나름 시장이 조금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게 된다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안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또 주요 실적으로는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실적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킬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 미국 부활절로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짧은 거래일인데 이 안에서 관세나 실적 이슈로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고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것일지 계속 저희와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이슈들 그대로 국내 증시에 들고 간다면 우리가 어떤 쪽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AI, 방산, 제약주 등 섹터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나토와의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지면서 장중에 상승세 보였습니다. 나토 산하 통신정보기구가 팔란티어의 AI 시스템 메이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팔란티어의 특히 AI 기술을 전반으로 한 전장 지휘 시스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하나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흐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국방 IT와 전장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팔란티어와 유사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하나 시스템에서도 직접적인 수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MP 매터리얼스입니다. 미국의 히토류 자원 자립을 위한 행정명령이 발표가 예고됐죠. MP 매터리얼스가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광물 및 금속을 전략적 비축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하고 미국의 전기차 및 첨단 기술 자원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하고 있는 LG화학에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야 됩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 소재를 사용하는 대표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미국 내 히토류 공급망이 강화될 경우 배터리 원재료 확보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GM과의 협력 관계 역시 갖고 있는 만큼 MP 매터리얼스의 자석 공급 확대는 LG화학의 북미 배터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약주 보겠습니다. 네, 화이자는 임상시험 중이던 1일 1회 복용 경구형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드프론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임상 도중 간효소 상승 문제가 발견됐고요. 이로 인해 세포 손상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직접적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다이어트 약 시장은 일라이릴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장악하고 있는 만큼 경구형 제품은 주사제
대비 차별화 포인트로 주목을 받았지만 화이자의 중단 결정은 경쟁사에게 기회를 삼을 수 있었겠죠. 이러한 소식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지금 화이자의 주요 위탁 생산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화이자가 기대를 모았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프론의 개발을 중단하면서 향후 해당 품목 관련 생산 수익 기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파이프라인 축소가 이어질 경우 위탁 생산 물량 조정이나 신규 수주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엑슨모빌 지켜보겠습니다. 엑슨모빌은 중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철회하면서 원유 가격이 반등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석유 관련 기업들 모두 주가가 반등했죠.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연료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과 더불어 중국의 원유 수입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국제 유가와 전반적인 상승세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대표 에너지주들도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기업, 여기서 현대오일뱅크에도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원유 가격 상승은 정제 마진 확대와 직결됩니다.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단가가 함께 올라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원유 정제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국제 유가 상승 시 실적 개선 폭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대표 정유주로 꼽히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흐름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제너럴모터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기업을 돕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테슬라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주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서 테슬라 역시 그리고 또 제너럴모터스 역시 광물 확보에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제너럴모터스는 도이치뱅크의 투자 의견 하향 및 목표 주가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리포트 있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에 맞춰서 오늘 현대차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현대차는 북미 시장 내에서 전기차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생산 기업 지원 메시지에 따라 간접적인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히토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변화된 공급망을 보유한 현대차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넥스트디케이드입니다. 넥스트디케이드는 최근 사우디의 아람코 및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와 각각 20년 장기 LNG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이 계약은 텍사스 브라운즈빌에 위치한 리오그란데 LNG 프로젝트의 네 번째 액화 설비에서 연간 2,700만 톤의 LNG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리오그란데 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을 높이고 글로벌 LNG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LNG 수급을 책임지는 핵심 기업입니다. 이번 계약과 같이 글로벌 LNG 시장에서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될 경우 수입 가격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 우리 국내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